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문콘 정상 수업합니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문튜브에서는 2학년, 3학년 분들이 다들 모여 있으시다 보니까 웬만한 문콘 수업을 이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경험으로 문콘 수업은 각자 이럴 거다라는 감상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크게 지교와 전설 1학년, 2학년으로 구분해서 진행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지교 이화진 교수님의 예술 콘텐츠 연구를 맡으신 정다인 학생의 피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과목은 문화 콘텐츠학과 지정교양 이화진 교수님의 예술 콘텐츠 연구 수업입니다. 수업 방식은 3시간 풀강으로 진행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수강 신청 삭제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50분 수업 그리고 10분 쉬는 시간의 형태로 3번 반복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가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때부터 앉아서 수업을 듣는 데 익숙해서 발표와 팀플을 무서워하는 K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수업입니다. 팀플 없고요. 앉아서 열심히 수업만 들으면 되는 완벽한 강의식 수업입니다. 과제는 딱 한 개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미술관 혹은 전시관에 가서 작품들을 감상하고 2페이지 분량의 감상문을 편하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입니다. 큰 문제가 3개, 작은 문제들이 한 20개 정도 있었고요. 정말 꼼꼼히 필기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필기를 소홀히 했다가는 3시간 녹음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우리 코리아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암기 실력을 단련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실력 예술 콘텐츠 연구에서 발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업 내용입니다. 서양의 전반적인 미술사, 건축, 조각들을 하나하나 돕아봅니다. 나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아는 거 있다. 전반적인 서양 미술사를 다루다 보니 다식해질 수 있습니다. 유퀴즈의 문제들 혹은 알쓸신잡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 이거 봤는데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들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을 가게 될 경우 콘텐츠 연구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건축 양식, 특징, 종교적 특성에 대해 알 수 있어 친구들 혹은 가족들 앞에서 똑똑한 척이 가능합니다. 좋았던 점입니다. 첫 번째, 팀플이 없다. 둘째, 미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셋째, 노력형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가 절대 불가능한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들을 학생들에게 꿀팁을 전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첫째, 벼락치기 절대 금지입니다. 벼락치기는 내 정신 건강도 죽고 내 성적도 죽는 길입니다. 둘째, 역시나 제 이야기 아니고요. 완벽하게 공부하기입니다. 어떤 시대의 누구의 그림이며 작품명은 무엇인지 확실히 외워야 합니다. 아주 확실히 외워야 합니다. 셋째, 필기 꼼꼼히 하기입니다. 한 컴 타자 연습으로 단련된 타자 실력을 뽐내보세요. 마지막 팁입니다. 시험지를 받는 순간 머리가 백지가 되면서 얼음 마냥 굳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강생 모두가 백지일 테니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첫걸음. 예술 콘텐츠 연구 수업에서 시작하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꿀팁을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상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것 같은 건 좀 기분 절대 탓이겠죠? 아닙니다. 제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네. 다들 꿀팁 잘 얻으셔서 예코년 수업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윤혜영 교수님의 발상에 전한 수업을 들은 이미지 학생의 피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정교양인 A Shift in Ideas 윤혜연 교수님의 발상에 전한 수업을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하나의 주제로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 주제는 건국대학교 구성원들이 겪는 불편함 해결하기였는데요. 이때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을 기획 과정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를 실제 프로젝트까지 옮기는 것이죠. 이를 중간과 기말 두 번에 걸쳐 PT하면서 교수님의 피드백과 각 팀 상호평가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이 학점에서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고요. 출결과 팀원 상호평가도 반영하면서 시험 없이 학점을 받게 됩니다. 시험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PT와 평가 보고서로 제출됩니다. 시험 기간 때 쏟아지는 시험 공부 속에서 여러분들은 발상의 전환을 수강했다는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수업 시간에 팀플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팀플의 단점인 추가 소요 시간이 최소화되고 회의 중 교수님께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음으로 부담 없는 영강입니다. 발전은 영어 강의지만 교수님께서 영어와 한국어 자료를 같이 제공해 주시고 PT 때도 영어와 한국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윤혜연 교수님 그 자체입니다. 말이 필요한가요? 설명이 필요 없을 강의력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수업은 절대평가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상대평가여서 모두가 열심히 참여한다면 학점 받기 정말 어려운 수업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단점마저도 올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없는 최고의 수업이 되었어요. 이 수업에서는 한 학기 내내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디자인 띵킹과 아이디어로 실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실패하고 또 아쉬운 계획이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마저도 디자인 띵킹의 일부니까요. 실패하더라도 분명 그 과정에서 기획자로서 얻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만 참여한다면 학점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기획자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업입니다. 이 수업 수강 바구니가 터졌는데요. 꼭 수강 신청 성공하셔서 A Shift in Ideas 들어보길 기원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점 없는 강의 아주 솔깃하지 않습니까? 수강바구니 터진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지만 이제 문콩과 특징을 가장 잘 담은 수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전선 1학년 수업에 김승 교수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실습을 들은 최인혜 학생의 PR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멀티미디어 콘텐츠 실습 2분 P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실습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멀티미디어 콘텐츠 실습은 1학년 유일한 전공 수업이자 유일한 실습 수업이죠. 교수님은 겸임 교수님이신 김승 교수님이시고 성적은 출석률 20, 중간 20, 기말 30, 과제물 3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 평가 방식일 텐데요. 먼저 중간고사부터 얘기해드리자면 원테이크 원씬의 촬영을 1분 내에 카메라 이동 없이 촬영해야 합니다. 어려울 것 같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촬영이랑 편집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잘 따라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한된 1분 내로 찍어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조별 회의를 하면서 최대한의 차익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피드백을 굉장히 잘 주셔서 다양한 단계에서 디벨롭을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간고사가 지나면 기말고사를 하게 되는데요. 중간고사에서는 뭔가 제한된 영상을 제작해야 했다면 기말고사에는 자유주제로 팀별로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합니다. 과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차 과제는 나를 가슴뛰게 하는 것을 주제로 콜라주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1분 PR을 하는 건데요. 이 기회를 통해 교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에 대해 사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과제로는 영화 비평문인데요. 영화를 잘 모른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한 페이지 아니면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제가 수업을 했을 때는 로버트 플레이어티의 북극의 나노크 아니면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전원품 패킹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이 수업의 최대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기획이나 제작을 정년에 실습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하나도 모르는데 제작 경험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과 사람들과 조별 과제를 잘할 수 있는 사람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반응을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시험 없다 해서 반응이 아주 좋으셨어요, 다들. 시험이 없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피어를 또 들어볼까 하는데요. 그럼 이제 전선 2학년으로 넘어가서 서정현 교수님의 축제 연기 표현 실습 수업에 대해서 이제 신희연 학생의 피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학기 전공 소개 중 축제 연기 표현 실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신희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본격적으로 소개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저는 전공을 2022년 1학기에 수강을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도 2022년에는 이영민 교수님께서 축제 이벤트 산업론과 함께 이제 강의를 하셨다가 올해는 서정현 교수님과 배상준 교수님으로 라인업이 변경된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와 함께 어떤 것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강의 계획표를 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연기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70% 정도의 비중으로 연기 실습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30% 정도 이론 수업을 기반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티플인데다가 그리고 연기 실습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대체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론과 실습이 2023년 2학기 때 진행되는 수업이랑은 조금 다르게 절반씩의 비중을 비슷하게 차지하고 있었고요.
중간고사 때는 축제공연 기획안을 작성하는 게 이제 시험의 일부였고, 또 기말고사에는 축제공연 기획안을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이 스토리보드에 맞게 기원무까지 추는 과정이 이제 하나의 시험의 형태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전공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 첫 번째는 지루했던 전공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새로운 수업 방식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습이 전공의 70%이기 때문에 전공으로 연기를 열심히 하면서 유산소까지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문이 불여일견, 백각이 불여일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공을 이제 연기 실습을 통해서 머슬 메모리에 꽉꽉 눌러 담아서 이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했을 때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전공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요. 그리고 저는 연기 실습이라는 게 내가 작품 속의 인물이 돼서 연기를 하는 기회가 정말 흔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공을 들으시길 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축연실을 수강하면서 함께했던 팀원들과 찍은 사진인데요. 그야말로 정말 여름이었다 감성이지 않나요? 함께 이 따스한 햇살을 맞으면서 동거동락했던 이 시간들이 저는 지금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투피의 마지막 감성 어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 내향인들께서는 전공을 빌미로 사람들 그리고 학우들과 정말 친해질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콘텐츠를 또 몸으로 배울 수 있는 정말 전체 전공 중에서 몇 개 되지 않는 실습다운 실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4학년 막학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꽤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전공 중 하나일 만큼 정말 추억이 많이 되는 전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네,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또 소문만 무성했던 축제 연기 표현 실습 수업이었는데 다들 막상 들어가기 전에 아니 우리가 기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춤을 춘다고 뭐 연기를 한다고 이러면서 좀 두려움이 많이 내재되어 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장점도 되게 여름 감성 뿜뿜하게 청춘 친구들 이제 엄청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아서 다들 이제 말씀대로 몸으로 한번 배우는 수업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축제 연기 표현 실습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영민 교수님의 축제 이벤트 산업로를 들은 이민주 학생분의 피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영민 교수님의 축제 이벤트 산업론 관련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 수업을 2021학년도 2학기에 들었는데요. 그래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것보다는 제가 이 수업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과제가 있었는지 등을 알고 넘어가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수업 방식인데요. 한 학기 같은 팀으로 팀 프로젝트가 2번 있고 시험은 보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축제 이벤트 제안서를 하나하나 뜯어가며 설명을 해주시면서 교수님께서 직접 기획을 맡으셨던 축제 이야기도 자주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팀플 말고도 지금 개인 과제가 2개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 교수님께서 선정해주신 주제를 자기가 더 조사하고 분석해보면서 레포트를 작성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네, 제가 들었을 때는 우선 첫 번째는 광고의 모든 유형을 분석하는 레포트 하나랑 또 두 번째는 교수님이 영상으로 보여주신 공연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분석해보는 그런 과제, 그 2개였고요. 팀 프로젝트는 중간, 기말 모두 교수님께서 정해주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제를 선정해서 각각 축제와 전시를 한 번씩 기획을 해야 됐습니다. 온라인인 만큼 발표 영상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굉장히 촉박하게 주셔서 제가 랩을 해야 됐던 그런 기억이 남는 수업입니다. 제가 좋았던 점,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인데 우선 저는 팀을 굉장히 잘 만났어요. 처음에 자기가 팀을 짜는 게 가능했는데 이 수업이 팀플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수업이기 때문에 팀을 정말 잘 만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이 없다는 것,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콘 학생들에게 특히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사실 기억은 좀 잘 안 나지만 학점을 잘 받아서 좀 기억 미화로 남아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팀원들이랑 같이 만든 그 결과물을 나중에 두고 보면 조금 뿌듯한 마음도 드는 수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시나 축제를 기획할 때 정말 자유롭게 기획을 해볼 수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연출을 이렇게 때려 넣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시 기획이나 뭔가 축제 기획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보시면서 기획서 작성해 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정말 막연하게 이거 해보고 싶어요 하는 기획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기획을 해야 하는 수업입니다. 엄청
그 현실에서 쓰이는 기획서에 들어가는 내용만큼 학생들이 팀플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수업이다. 그만큼 힘들지만 좀 얻어가는 게 많았다. 그런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 외에 약간 디자인 툴이나 툴을 활용해서 시각적 자료를 만드는 일이 좀 많기 때문에 PPT나 디자인적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조금 더 능숙하게 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획서나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그런 제안서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걸 최대한 참고해 가면서 본인 과제에 녹여내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A플 받으세요. 이 수업의 또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시험이 없다라는 것 같고, 팀을 잘 만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기획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혹시 축제나 전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축제 이벤트 산업로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원영준 교수님의 문화 원형과 고전 수업을 들은 박시현 학생이 마지막 피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영준 교수님의 문화 원형과 고전 PR을 맡은 박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업 방식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원형 아키타이프라는 이 교재와 그리고 교수님의 강의 자료 PPT가 섞여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솔직히 교재보다는 강의 자료를 좀 더 위주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그 PPT에는 주로 이미지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미지만 있고 교수님께서 말로 설명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 내용으로는 원형적인 관점에서 문화 콘텐츠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기초 지식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원형은 무엇인지에 대해 첫 번째로 배우고, 각 학자별로 원형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원형을 탐구하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과제는 자기가 선정한 콘텐츠를 문화 원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발표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발표는 딱히 평가를 크게 하시는 것 같진 않고,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점은 발표가 끝난 직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네, 그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시험으로는 전체 서술형으로 진행이 되고, 낮은 배점 문제 여러 개랑 높은 배점 문제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기말 때는 높은 배점 문제를 선택을 못하고 그냥 써야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나온다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자세히 알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진짜 이런 수업이 아니면 이 내용을 배울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아 싶을 정도로 정말 특별하고 특이한 내용들을 많이 배우는데요. 콘텐츠 기획자로서 알아두면 전혀 손해볼 부분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영화나 뮤직비디오를 볼 때 이 문화 원형적 관점에서 배운 거를 적용해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뉴진스의 Cool With You 뮤직비디오를 보자마자 이거 무슨 내용이구나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돼서 배우기 전과 후의 차이가 확실한 수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강의 들은 날에 바로 녹음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기를 추천합니다. 미뤄두면 나중에 업보 빔을 맞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아는 만큼 보인다의 수업이 맞는 것 같아요. 기획자로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수업이니까 바로바로 복습, 다들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은 문화 원형과 고전 수업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때까지 위의 수업들 중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수업은 무엇일지 조수빈 학생께서 지목해 주시면 되는데, 이유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그 다른 학과에 있다가 올해 전과를 해서 많이 들어본 수업이 없기 때문에 실습이 많다? 팀플이 많다. 그런 게 저는 전반적으로 문화 콘텐츠 수업의 특징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상이 있고 좀 들어보고 싶었던 거는 저는 그 윤혜영 교수님의 발상의 전환이라는 과목이었는데 일단 시험이 없는 것도 큰 이유고 그리고 원어 강의라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됐는데 또 한국어 자료를 동시에 제공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부담이 좀 덜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원어 강의는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윤혜영 교수님 수업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윤혜영 교수님 수업을 들어보고 싶은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축제 이벤트 산업론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영광은 발상의 전환 수업과 축제 이벤트 산업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다 PR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고르시기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몬튜브 수업 PR 시간이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모두들 PPT 만드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네. 이 프로그램 이름 뭘로 지을 거예요? 우리 문콘 정상 수업합니다. 어때요? 우리 문건 정상 수업합니다. 귀엽다. 좋아요. 우리 문콘